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수용이 목적인가 의문표를 달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한번 역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양도세, 양도세 중과입니다. 중과를 하고 이 중과가 세율이 계속 인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주택, 3주택은 거의 70에서 80% 이상의 세율을 내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주택이 있는 사람들, 다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적폐 세력들이다 해가지고 청산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해야 된다. 명분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환호를 하는 사람이 있죠. 잘한다, 잘한다. 더 세게 해버려라. 부동산으로 집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더 때려버려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표 가르기하고 편 가르기가 확실히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지역,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기 나름이에요. 조정지역은 그리기 나름이다. 이건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징벌적 세금을 때리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이 양도세도 있지만은 양도세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도 있잖아요. 종부세를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높여가는 거죠. 높여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2021, 2020, 2019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간다. 이게 더블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몇 천만 원씩의 이게 나오는 곡소리 날 정도로 이제 대부분 이제 알고 계세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주택을 다주택 가진 분들은 무조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버티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최대 관건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한 채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사람 없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뭉치자 라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운 집을 하나를 더 사겠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이제 무주택이 연끌 매수를 한다든지 1주택이 이제 새로운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산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텨야만이 살아남는 시절이다 이겁니다. 버텨야만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아파트가 5억짜리가 뭐 18억 되고 10억짜리가 30억 됐다. 이렇게 한다 한들 그러면은 이 종부세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1주택자가 지금 부동산 주택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좋냐? 안 좋아요.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아버리면은 내 똑같은 레벨을 유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팔면은 똑같은 거를 못 사요. 그러니까 이사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게 되잖아요. 집값이 다 올라갔으니까 서울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종부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토지 공개념, 부동산 공개념 있잖아요. 공개념, 공개념으로 가는 토지 공개념, 토지 국유와 토지 공유 뭐 이런 걸로 가기 위한 이게 종부세 강화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양도세는 왜 올려가지고 그러냐? 예? 탈출이라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값 안정이 뭐 때문에 그러냐? 거래를 두고 보유는 뭐 강화하고 그게 원칙인데 왜 집값도 아니 거래도 막아버리고 보유도 막아버리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집값이 안정이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그 의미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 의도를 이제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죠. 지금도 모른다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계속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토지 공개념으로 그러니까 결국 국유화 또는
국유화 또는 공유 개념으로 간다 이거죠. 토지 공개념, 부동산 공개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공개념으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폭포예요. 폭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떠내려 오르죠. 여기는 이제 뱃놀이 즐기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룰루랄라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여기까지 와다 보니까 이건 뭔가가 이상하다. 이제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폭포로 이렇게 내려갈 이제 뭔가가 이제 전조를 이제서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동안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우 좋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 집값 올라가니까 어이 좋다 하면서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얼른 이때 추격 매수해야 된다. 연끌 매수. 어머니 빨리빨리 돈 주세요. 내가 빨리 지금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데 빨리 집을 사야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부모 막 달달달 볶는 사람도 생기고 자식들도. 이런 모두 이쪽에다가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허비해 버렸는데 결론은 A까지 와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주임사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중과 배제를 중과 배제는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등록 말소되고. 그런데 이 기간을 딱 6개월만 준다 하잖아요. 6개월만 주고 팔면은 팔아라. 아니면 이때는 LH가 우리가 산다. 라는 식의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일반 아파트들 이렇게 일반 주택들 다 모든 아파트 주택 이런 것이 그러면 종부세가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고지세목이란 말입니다. 고지도 되고 신고도 되는데 고지가 주로 이제 고지 돼가지고 이제 내게 되죠. 그러면 고지 돼가지고 체납을 했다. 어떻게 됩니까? 체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바로 공매로 가는 거예요. 압류 공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국가가 가져와 버려요. 30억 넘은 거 40억 넘은 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가 가져와 버렸는데 종부세 체납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아니 지금 5천만 원씩 넘어가는 그 종부세를 그러면은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무리 내 집값이 강남에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한들 5천만 원 이상씩 넘어가는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연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으면 못 감당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 80%씩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만 돼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도 결국은 이제 비과세가 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뭐 거주를 해야 되고 장독공도요 쉽게 안 해줘요. 예전에는 뭐 8% 탁탁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이라면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주 안 하면은 안 해준다 이거예요. 80%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새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크고 2주택 이상은 무조건 뭐 거의 다 뺏긴다고 봐야죠. 파는 순간에는 그게 이제 자기 소득이 아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기회비용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에도 못 미친다 이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면 결국은 체납이 되면 공매가 되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이 주임사 같이 봐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도도 못하고 보이스만 이렇게 때리면 우리를 뭐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막 이렇게 데모하고 뭐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조금 한시적으로 길을 터줄게. 대신 한 10년 이상 뭐 주택이야 두고 2년 이상 뭐 사는 주택에 한해서 우리가 6개월에 한해서만 길을 열어줄게. 그 6개월 안에 팔아라. 이 6개월 안에 팔아라. 안 팔면 우리 LH한테 팔아라. 그럼 LH가 사줄게.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막 이렇게 막 빈번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호가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이게 이 거품들이 거품일 수가 있다. 이제 이 거품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으로 징벌적 세금으로 분명코 걷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징벌적 세금은 이거는 애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징벌적 세금을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지금 버티는 분들이 증여로 버티고
아니면은 지금 정권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뭔가가 바꿔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 하는 그 행위를 보면은,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대안을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든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 하면은 같이 늪에 빠져버리는 격이 되니까 이럴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를 안 해야 또 욕을 안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대안을 내놓는다.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이 세금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쓰는 돈이에요. 정치인들이. 이 세금은 정치인들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보면 세금 많이 거두면 좋죠. 그러니까 징벌적은 앞에 정권이 욕먹고 본인들이 이제 어부지리 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게 국민들은 이제 피곤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이 하나씩 다 뺏기는 과정을 거쳐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집값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수용으로 가는 체제. 그러면 토지 공개념으로 가고 부동산 공개념으로 가는 체제가 무슨 체제냐 이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게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거를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과 대화가 없어요. 특권만 누리고 대화를 안 하고 냉소, 경멸, 막 냉소적으로 막 공격 퍼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검소가 아니죠. 본인들이 그냥 흥청망청 막 이렇게 회식비로 뭐 세금도 막 뭐를 써버리고 막 세금이 내 돈인 것처럼 써버리는 공직자들 많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런 내려놓는 사람들이 결국은 내로남불 산성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특권을 하고 막 뭐 냉소를 하고 검소하기는 뭐 자기들만 소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나만 잘 살자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체제, 그 체제가 어떤 체제냐 이거죠. 그거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것도 보면 공산당만 잘 살지 인민이 잘 사냐 이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잘 사는 체제로 간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토지를 국유하고 여기에서 이제 무주택자들 있고 여기가 다주택자 이렇게 있잖아요. 1주택자 있고 그러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러면 토지는 국유하고 여기에서 월세 살아라. 월세를 우리가 임대차 3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월세화, 전 인민의 월세화라고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볼 때는 그걸 원하는 체제를 간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다주택자들은 내국 거주자들은 다 알아요. 가족관계 등 명부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세대인지 몇 세대가 그러니까 1세대 몇 주택인지를 아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부모인지 어머니인지 자기 본인인지 이런 거를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다주택을 형성하는 그 비거주자를 지금 적출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아파트 가격 높은 거를 지금 막 이렇게 줍줍하고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자금 출처. 자금 출처만 그것만 조사 안 하면 다른 건 오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앞으로 그거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 돈이 이게요. 권력자 돈인 나라들이 있어요. 체제가. 그런 체제들은 은행 돈이 권력자 돈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결국은 세금은 권력자 돈 아니에요. 은행 돈이 자기 돈, 권력자 돈이라. 왜? 은행장을
자기가 지정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꽂아 내릴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잖아. 은행장을 자기가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는 국민의 돈이 은행 돈으로 가고 은행 돈이 그 권력자 돈이고 국민의 세금이 국가 돈인 줄 알았더니 결국 국가 돈이 그 권력자 돈이 되고 그런 체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내로남불 특권만 강해지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전 국민의 월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뭐를 잘해주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뭐를 주니까 이제 받으니까 아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면 좋아라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 다주택자 1주택자도 제 집값이 올랐다고 그거 좋아할 좋아하고 있다는 게 그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자의 아가리 속에 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탁 닫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곡소리 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